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입니다. 날씨는 겨울 날씨답게 꽤 쌀쌀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뉴스를 여러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실히 그게 느낍니다. 그 뉴스를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법이 개정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그 법이라는 것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이것이 이렇게 적용하면은 좋다. 그것뿐이지 완전히 100% 완전한 것은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내각 책임지니 법을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종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런 걸로 수정 내지는 새로운 그런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대두되는 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완벽한 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그 의결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장 완벽한 행동이 된다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이 투표를 참여를 해서 잘 선거를 해야 그게 법보다 더 완벽한 그렇게 제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어도 국민이 그 정치인들을 선거를 할 때 잘못으로 그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정치 형태로 변질이 될 수가 있지요. 저번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제대로 투표를 해야 불행한 정치 형태가 반복되면서 전철을 밟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같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국회의원 선거가 여야 적정 수준으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다 하면은 이번과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한쪽으로 너무 몰아서 뽑아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행한 정치 형태로 파행의 정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권 분립의 균형, 견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만일에 요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만일에 여당이 국회의원 수가 과반수를 과반수가 넘었다.
그리고 야당이 국회의원이 적다. 그래서 집권당에 그 힘을 실어주자 해서 그런 투표가 만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불행한 정치 형태, 파행 정치 형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법 제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100%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애당초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법 제도와 함께 정치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내가 천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전쟁이 늘상 있고 함께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만을 추구할 수 없어요. 경쟁 사회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지요. 인과 관계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과가 결과지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인과관계가 늘상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같이 수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 세계의 국제사회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불가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역적,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을 금방 끝내고 평화만 추구한다 해서 전 세계가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전쟁 개념이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됩니다. 동물의 세계도 늘상 전쟁, 삶의 생존 경쟁, 전쟁이 계속 잡아먹고 그다음에 살아남고 하는 것이 늘상 이루어지면서 동물의 세계도 그게 이어간다.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도 사람도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가 정치를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잘 살고 경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희망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희망하고 좋은 대통령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도 국제 환경 그다음에 전 세계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치열한 경쟁 하에서는 유리천장처럼 막혀있다 그렇게 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유능한 지도자도 많지만은 지금의 전 세계가 불경기로 전부 다 경제 성장률이 다운 내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세금 전쟁이다. 요즘에는 전 세계가 자기 나라 우선주의
그렇게 점점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나라와 나라 간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우선주의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완전히 손을 뗀다, 손절한다. 국가와 국가 간의 손절이 된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 이런 것도 손절될 수가 있다. 거의 극한 경쟁이 계속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지금의 전 세계의 환경이 이렇게 된 마당에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이 잘 못해서 지금의 경기가 안 풀리고 살기 어렵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 세계 환경, 국제사회의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뾰족한 돌파구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을 참신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원래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하지요, 우리는. 야당 이렇게 집권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국민들이 선택권이 어떻게 하면은 좀 국가의 발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택할까 그런 심정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 정치 환경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세상을 마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은 결혼해도 다투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실정을 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사 정말로 꼬이고 꼬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느 한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정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계속 추앙을 받는 인물을 선택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제 성장률을 또 좀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인당 몇 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1인당. 가구 부채, 여러 가지 국민, 국가 부채, 이런 거,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억대 가까이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한다고 해도 국민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을 펼 수가 있지만은 경기가 나빠가지고 국가의 재정 상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국가 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임계점을 넘어서 위험한 상태의 부채가 생겼다 할 정도면은 아무리 그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은 펼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요. 국민들이나 전 세계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그 표심이 여러 가지 그 희망이 섞인 것이 나타나지만은 전 세계의 선택된 여러 가지 지도자를 선출은 했지만은 막상 선출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지금에는 그 전 세계의 국제관계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확연히 틀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중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정치사가 좀 슬픈 그 정치사가 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 불행한 역사는 많잖아요. 원래 정치를 하다 보면은, 반사회적, 반사회적이고, 반단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가지고, 가끔 뉴스를 보면은 노골적으로, 퇴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개인과 단체, 국민들의 개인과 단체인데 서로 정부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우리 박정희 그 대통령이 있을 때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총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사람이 권력을, 정치를 하다 보면 권력 투쟁이 그 임계점을 지나서 극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한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쟁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전쟁, 불행한 일, 이런 것은, 그것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그래서 제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만 유지하고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지요. 얽히고 설키고, 실태를까지 얽혀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우선
잘해야 그 법이 뒷받침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그 법이 뒷받침한 법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잘 돌아가지. 국민이 선거를 잘못해 놓으면은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분열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국민들한테 투표를 붙여야 한다. 저번에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기관에서 결정을 한 사항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지 않겠죠. 결정이 저렇게 정치기관에서 결정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국민한테 투표를 해서 물어서 최종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치기관 어느 기관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겠지요.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범법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정치 기관들도 홀가분하지요. 국민한테 책임을 완전히 넘긴다. 그래서 국민이 판단을 하라 해서 최종 중요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완벽한 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찬성과 반대해서 결정이 생겼으면은 그 국민들 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지 정치 불신으로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좀 보통 사람들도 좀 절약을 하고 하면은 저축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은 점점,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늘어나지만은 국민들의 부채도 점점 증가합니다. 가구당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국가 부채도 점점 증가하고 그렇죠. 특히 취약계층이 빚이 점점 늘어난다. 다중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도 빌리고 제2금융권, 사채, 여러 가지 한 4-5군데에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려서 생활한다는 얘기죠.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서 그 다음에 생활비를 쓰고, 최종적으로는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생활비를 쓰고, 이런 행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살기 어려우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무섭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아주 빈곤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봉기가 또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잠하게 국민들이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정부에 대한 그 불만, 그 다음에 국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60대 이상 그 나이층에서 두드러지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빚도 여러 군데에서 3군데, 4군데, 5군데에서 빌린 돈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그걸 갖다가 다중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해서 그렇게 부채가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고육주책으로 살아가려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집 주변에 한번 출퇴근을 할 때 쭉 다 보잖아요.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렇게 한번 보면은 빈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임대라고 붙여놓은 빈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제가 식당이라든가 이발소 이런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시사하는가. 그 경제가 지금이 좋지 않고 장사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가게세도 못 내고 그 다음에 점점 부채만 늘어난다 하니까 가게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게도 하던 사람이 가게를 하지 않고 뺀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죠. 장사를 많이 해야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 추경을 한다.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 본 예산 외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편성 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연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추경을 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백방이 무효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하면 잘 되면 좋죠. 그것은 경기가 좋았을 때, 경기가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보합 정도의 경기가 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에는 국제 환경, 국제 전체적인 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백방의 정치를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해도 경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사회 간접 자본이나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건설 경기, 사회 간접 자본이 견인이 앞에서 끌어주는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은 후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경기가 일반 경기다.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은 전체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건축 경기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경기를 살려본다.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해서 그 전에는 많이 했지요. 효과도 좋았지요. 그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좋은 상태가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보합 내지는 약간의 그 성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경기가 바닥을 치고 너무 아래에 가라앉아서 불가능하다, 효과는.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 연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을 많이 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해서 그 효과를 좀 분석 파악을 해서 두고 보고 추가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관찰하고 그 상반기에 아니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해봐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두고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국제의 그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땅속 밑에까지 가라앉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경기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이에요. 전 세계 금이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나도 어저께 가서 금을 봤습니다. 황금 투자가 대세다. 비트코인은 그게 가짜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없어요. 어느 한 국가는 그게 그 나라의 대표 돈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국가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정책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가장 투기가 강한 투기성 돈입니다. 도박보다 더 위험해요. 도박보다 투기성을 따지면은 도박보다 더 심한 확률이 높은, 프로테이지가 높은 최고의 위험한 투기성 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외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황금 투자를 해라. 국제 유명한 사람들 나라 간의 평가가 내년에도 계속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전혀 터무니없고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이 못하는 것도 일부는 조금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저도 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좀 하고 그래요. 어느 회사가 좋다는 것은
정권에서 어느 종목이 좋은지 좀 알려다와. 개인적으로 저 카톡에 개입을 해서 대화를 하면은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제가 사놓은 것이 한 15년 전에 샀어요. 그 주식을 샀는데, 그게 이제 주식을 내가 옛날에 한 400주를 샀는데, 그게 이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증자 대신에 감자를 하는 바람에 400주가 있던 것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한 200주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산 것이 200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살 때는 400주를 샀는데 그게 감자가 돼서 400주가 50% 줄어서 200주만 딱 남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올라서 제가 10년 전에 샀던 그 가격보다 더 2배, 3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400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감자가. 그래요.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옛날에 저도 하이닉스, 그것이 이제,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17,000원씩했습니다. 그때 거기 하이닉스를 사놓으면은 앞으로 돈 벌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인수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하여튼 요즘에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주식에 관련된 공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너무 불량주가 많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으로 좀 검토를 해서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해가지고 우량주가 많은 그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게 만들어서 기업을 좀 살려보겠다.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부실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주식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투자가 너무 분산돼 가지고 정말 좋은 기업, 부실 기업이 아니고 성장 일로에 있는 기업 주식들만 선별해서 놔두고 부실한 기업의 그 주식은 심사를 강화해서 관리 종목 아니면은 상장 폐지를 시켜서 우량 기업의 주식을 국민들이 많이 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운용 자금이 우량 기업으로 몰리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생긴다.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요. 나도 정년퇴직을 59세에 했습니다. 59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60세 이상은 안 된다. 60세 미만을 뽑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 군데 입사 원서를 냈지만은 전부 다 그 얘기뿐이에요.
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격증밖에 없다. 그 창업을 하는 그 자격증은, 정년퇴직이 없는,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애견, 요즘에는 개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래서 애견 미용사, 애견 이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개업을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없고,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하면은, 취득이 가능해요. 이용사 자격증이라든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애견 미용 자격증 이런 걸 따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개도 집에서 애완경을 기르는 개도 털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냥 털을 깎아주지 않고 그냥 계속 기르면은 너무 길어서 여러 가지 개한테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머리를 전기적으로 깎는 것처럼 동물도 전기적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몸통에 털을 깎아줘가지고 모양을 내고 이쁘게 만들어주면은 개를 키우는 주인이 얼마나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펫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도 앞으로 장래가 좋다. 그런 자격증을 따면은 가게를 창업할 수도 있죠. 창업해가지고 애견 미용사 이용사와 들어와가지고 싹 털을 깎아주고 또 애견 용구도 팔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꼭 이용사 미용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저 정년퇴직이 없고 죽을 때까지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창업을 구멍가게만 한 곳을 창업을 해가지고 일거리를 죽을 때까지 해서 벌어먹는 자격증이 최고다. 그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게 됐죠. 늙어서 어디에 취직할 때가 있어요. 늙으면은 저 뒷간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저 취직밖에 없어요. 그거 하실래요?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화장실 청소 아니면은 회사의 주변에 청소 청소를 하시려면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청소도 나이가 많으면 안 뽑아요. 너무 많으면은 60대는 가능하겠지만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불 끄는 산불 끄는 산불을 산불 감시원 또는 산불 진화 산불 진화 인원을 뽑는다 하고 해서 70대가 응시를 해가지고 체력 검사를 하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거기에 산불 감시원 아니면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은 산불을 끌어다니는 산불 진화원을 이제 채용을 한다고 어느 지방에서 아마 공고가 나가지고 응시를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체력 검사를 해요. 그런데 체력 검사를 하다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환경 미화원 있잖아요. 산불 진화원 말고도
환경 미화원 이런 것도 체력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뭐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죽도록 체력 검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경쟁이 치열하다. 먹고 사는 게 참 무섭구나. 저도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지요. 지금도 그 자격증 시험을 계속 봅니다.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자격증 시험 보러 간 그 시험생 중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여자분이더라고. 그 당뇨병이 있는데, 지금의 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인데, 그 중간에 그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시험 보는 도중에 좀 약을 먹으러 가도 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그런 것까지 뭐 배려를 못 하겠습니까? 말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해요.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심한 당뇨병이 걸려도 먹고 살려고 자격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도 많더라는 얘기죠. 그런 이제 얘기를 내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격시험을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뭐 여기 건강한 사람만 자격 응시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 자격 시험을 보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격 시험 보다가 기절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아파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나이가 60 먹으면은 이제 몸이 슬슬 아프고 약을 먹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제 뭔 공부야. 우선 자격시험이야. 포기하면서 아유 건강이나 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건강해야 뭐든지 하지 몸이 아픈데 뭐 할 수 있나?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더 병이 심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이 있어도 병 간호를 잘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합격을 해봐요. 합격을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돈벌이라도 해봐요. 그러면은 병이 저절로 나아요. 그게 사람이 병이라는 게 자기 의지, 기분에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면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겠네 이러면서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금방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 뭐 열심히 먹고 운동하면 괜찮아. 요즘에 약이 좋은데 이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치료 효과도 좋고 완치되는 확률이 높다고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고 포기하면은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잖아도 돈벌이도 건강한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이럭저럭 그냥 쉬고 경로당이나 가고 이래 지내다가 죽지 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채통이도 있지. 그게 뭐야. 나이 많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고 아이고 그거 쪽팔려서 하나 채통이 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노령화 시대라고 해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보면은 나이가 90살 먹는 사람도 옵니다. 60대, 70대는 청년들이 꽉 찼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60대만 와도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직접 응시해가지고 자격증 따라갔잖아요. 저도 정퇴직 했으니까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많이 왔더라고요. 내가 막 봤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많이 와요. 그래서 2시간 반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이 약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시험 보는 도중에 그 배려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 감독관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여자분이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결혼했고 한 40대 5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끝까지 일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장수해요. 포기하면은 모든 것이 쇠퇴합니다. 저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격증 하나 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성취감. 그 기분이 몇 년을 갑니다. 그게 보약보다 더 좋아요. 그 도파민이 싹 나오면서 그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 효과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 전에 이제 집에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자격증을 땄구나. 야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밥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니까 더 이제 좋지요. 내가 극한 상황, 아주 살기 어렵고 정말로 길바닥에 난질 정도의 상황이 돼도 마지막까지 창업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자격 시험을 보지 않고 일부러 그 공부를 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퇴화가 되고 빨리 죽습니다. 세포도. 그래서 모든 것을 활동을 해야 돼요.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머리도 노화가 늦게 오고 그래요. 뭐든지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음 먹기 달려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뭔 공부를 해 머리 들어가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 안 들어가요, 사실은. 80대인데 대학교 가려고 수능 시험을 봤다고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홍천에 있는 사람이 80대 초반인데 그 수능 시험에 응시했다고 그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건강도 마음먹기 딸렸습니다. 건강도 마음먹기 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분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할 짓은 다 해야 돼요.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해서 돈도 벌고 돈 벌어서 꼭 쌓아놓자는 얘기 아니고 옛날에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직장에 나간다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벌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논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놀아야
정말 휴식이 꿀맛같이 맨날 같이 놀면은 정말로 그게 피곤하죠. 도리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은 집안의 가족들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잘 나갔을 때 돈 벌어 오면은 직장에서 존경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가족들도 존경을 하게 되지요.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뒷방에 처박혀 있는 노인은 좋지 않죠. 여러 가지 면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잘 나가는 그 시절, 그때 시절을 그대로 이어가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합격 같은 거 해봐요. 그렇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들뜹니다. 특히 그 자격증을 따기가 젊은 사람도 그 자격증을 따기가 어려운 것을 나이 먹은 사람이 땄을 때 그 기분은 더 심하지요. 저도 1년 전에 자격증을 땄는데도 지금에도 붕 떠 있습니다. 붕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 따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은 마누라도 좋아합니다. 마누라도 좋아하고 부부 사이에 그 신혼 같은 그 기분이 나요. 마누라도 우리 남편이 뭐 최고다. 아유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제 두 번째 그 신혼 살림이 돼요. 그래요. 활력이 그렇게 생기고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져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방구석에 있는 그 노인 뒷 방구석에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삼시세끼 챙기다와 식충이나 되고 뒷방구석에 있는 노인 행세를 하고 있어봐요. 가족이 좋아하나요? 마누라가 좋아하나요? 마누라가 사랑합니다. 여기에 있다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합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돈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 한 100만 원 벌었네. 100만 원 벌면은 한 달에 3천만 원 아니야. 그럼 10달이면 아파트 한 채 사겠네, 조그만 거. 3, 4억이면. 그 정도 되면은, 가족이나, 마누라가 하늘같이 높여줍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지지요. 당신 최고야, 이러면서 최고로 대우를 해줍니다. 음식도 잘해주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여행도 다니고, 드라이브하고 좋은 차로. 그렇게 해요.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결혼할 기회가 생기죠. 돈 잘 버는 노인이다. 노인이 아니라 뭐 70, 80 먹어도 돈 잘 벌고 요즘 젊은 사람보다 돈 더 잘 번다. 그러게 되면은 젊은 여자들도 살자고 합니다. 30대, 40대도 살자고 해요. 80대 된 노인한테 30대, 20대 여자도 같이 결혼하자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살다가 자식을 한두 명 낳고 한두 명 자식을 낳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잖아요. 엄청난 돈을. 그러면 뭐 나중에 재혼하든지 아니면 혼자 독신으로 살든지 해도 돈 한 번 안 벌어도 평생 먹을 만한 돈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그런 방법도. 그것이, 어쩌다가 젊은 여자가 80대 할아버지하고 결혼했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깊은 뜻을 따져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생존 수단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고 느낀 점이 60대 이상이 부채가 점점 증가했다. 그러니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돈 빌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대 이상은 취직 못합니다. 취직을 해도 옛날처럼 그 정규직의 그 봉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안 줘요. 안 줍니다. 용돈 정도 주겠다. 와서 하려면 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또 좋은 그 직종도 안 주지요. 그냥 뭐 청소하는데 이 허들의 일을 하는 거 그런 걸 주고 그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도 연봉 5천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빌려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취직을 하는데 여기 지금의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제 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지도사가 필요하니까 1년 안에 공사 호텔을 짓는다 하는데 와가지고 그 안전 지도사를 그 선임을 해야 되는데 연봉 5천만 원 줄 테니까 오라. 지금에도 연락이 옵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산업안전기사 여러분들이 구직 사이트가 있잖아요. 뭐, 사람인, 그 다음에 인크루트, 그 다음에 잡코리아, 그 다음에 워크넷,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렇게 그 채용,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봐요. 구직 산업안전기사 분을 모신다는 그 내용이 1000 내지 2000페이지가 딱 나와요. 산업안전기사는 꼭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도 채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큰 슈퍼마켓 그러니까 뭐 나도 그 전에 보면은 여기 이마트 뭐 이런 그런 데도 산업안전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병원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에도 취직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오라고 합니다. 그냥 문자가 와요. 근무는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근무한다. 와서 한번 쭉 돌아보고 한 달에 150만 원 주겠다. 그런 문자가 수없이 옵니다. 제가 원래 인터넷 들어가서 블로그 카페 이런 데 이제 가입을 해놨거든요. 산업안전기사 카페 뭐 이런 데 자격증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구직한다고 이제 자격증도 올려놓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게 정년퇴직이 없는 죽을 때까지 하는 자격증이 가장 좋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 하다가 정년퇴직하면 그만이다. 뭐니 해도 기술이 최고니까 기술을 배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늙어서 점점 60대 이상 빚이 점점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도 늙어서 정년퇴직하고는 기술 자격증을 따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다.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나이 먹으면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나 몸이 아프고 이래서 머리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도 나쁘고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가물가물하고 건망증이 있고 치매가 오는데 무슨 공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몸도 아파가지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다. 미쳤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면은 점점 더 심해요. 사람이 그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합니다. 치고 나가야 해요. 전부 다 나가지 않고 진전이 없는 삶은 곧 퇴보입니다. 퇴보가 되면은 몸도 퇴보가 돼요. 사람은 끝까지 진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생기고 몸속에서 그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눈알이 깜빡깜하면서 눈알이 생기가 돌아요. 어깨가 펴지고 사람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생기가 돌아요. 그렇게 되면 몸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진전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곧 퇴보다. 퇴보는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약해져 가지고 곧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 산다. 그 보생이라고 하잖아요. 와사 보생.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와사 누울 와자입니다. 누워 있으면 죽는다. 죽을 사. 그 다음에 걸음 못자예요. 걸어다니고 운동하면은 그 다음에 날생자잖아요. 산다는. 그래서 와사 보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사 보생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을 현상 유지 내지는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진전을 하라. 그런 사자성어가 와사 보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울와 죽을 사 걸음보 날생.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